요즘 이제 뭐 TV 광고라든지 여러 가지 홈쇼핑 같은 데서 굉장히 많이 팔고 있다 보니까 환자분들도 정말 많이 물어보세요. 지금 이미 전립선 치료를 받고 계시고 약물 치료를 하시는 분들조차도 소팔메토를 더 먹으면 어떠냐 그러시는데, 사실 저희가 치료제보다 더 좋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소팔메토는 그냥 열매입니다. 주로 북아메리카 아열대기후에서 자생하는 야자수과의 식물인데요. 북아메리카 원주민들이 남성 건강에 좋다고 해서 오래전부터 먹던 그런 음식입니다. 실제 소팔메토 열매는 남성 호르몬을 증가시키기도 하고 전립선 비대증에 작용하는 5알파 전환 효소의 활동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전립선 질환에 좋다는 그런 인식이 많았는데, 약이라고 표현을 할 때는 말 그대로 굉장히 과학적으로 검증됐을 경우에만 치료 효과가 있다, 약이다라고 분류를 하는데, 사실 소팔메토는 약이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약으로 허가받은 게 아니라 이제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를 받았는데요. 이미 2006년도에 유럽의 아주 유명한 저널에서 이 소팔메토가 어떤 치료적인 효과는 없다라고 이미 발표를 하였고요. 올해 우리나라에서도 보건의료연구원에서 소팔메토의 어떤 추출물이 비대증의 증상을 완화시킨다는 효과를 입증할 수 없었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립선 비대증에 쓰이는 약이 아니라 그냥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문 의약품으로 분류된 거는 TV 광고를 할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미 TV에서 뭔가를 광고한다는 것 자체는 건강기능식품이거나 일반 의약품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너무 약이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소팔메토를 드시고 증상이 좋아졌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아주 증상이 심한 분들이 사실 소팔메토를 이용해서 치료가 된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립선 비대증 자체가 워낙에 증상이 경미한 경우부터 심한 경우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증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실제 저희도 검사를 해서 조금 생활습관 조절 정도 하시면서 봐도 되면 약을 무조건 쓰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팔메토를 드시고 증상이 좋아지신 것은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무슨 평생 약을 드시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일반적으로 증상이 있으시면 본인이 전립선 상태가 어떤지 병원에서 한 번쯤은 확인을 받으시는 게 좋고, 그렇게 심하지 않으신 상태에서는 뭐 건강기능식품인 소팔메토 같은 것을 드시면서 약물 치료 없이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외국 같은 경우에서는 그냥 일반 비타민처럼 환자들이 쉽게 그 약국이나 슈퍼마켓 같은 데서 살 수 있는 그런 성분이고요. 이 소팔메토가 절대로 몸에 해로운 건 아니지만 비싼 비용을 지불하면서 맹신하면서까지 드셔야 될 정도의 약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팔메토를 건강을 좀 증진시키고 예방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상시 드시면 좋다고 권해드리는 게 토마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토마토가 사실 음식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죠. 근데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토마토가 여러 가지 음식에 들어가는데, 토마토를 많이 섭취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립선 질환, 특히 전립선암의 발병률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잘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토마토를 붉게 유지하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라이코펜이 특히 항산화 작용이 강해서 전립선 건강, 또 전립선암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라이코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날걸로 섭취하시는 것보다 익힌다든지 삶는다든지 또는 기름에 볶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열을 가해서 섭취를 하시면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토마토를 이왕 드실 거면 요리를 해서 드시도록 권해드리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또 많이 먹고 있는 콩 같은 경우에도 항산화 효소가 많은 이소플로본이 있어서 전립선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암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밖에 뭐 잘 아시다시피 섬유질이 많은 과일이나 채소 등도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특히 정력이라고 표현하는 게 말 그대로 이제 성기능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성관계를 할 때 무슨 발기가 된다든지 지속시간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정력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사실 전립선이 건강하신 거하고 어떤 그런 성기능 그거하고 아주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전립선의 건강이 안 좋을 경우에는 성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변 보는 게 불편하시다든지 전립선 비대가 너무 심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런 주변에 뭐 혈류라든지 신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나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성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전립선 염 같은 경우에는 또 워낙에 아주 특징적인 증상들을 나타내다 보니까 굉장히 스트레스가 심하게 해서 자신감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시민적 요소에 의해서도 성기능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이 건강하면 성기능도 같이 보존될 수 있는 건 맞는데 전립선이 좋은 사람이 성기능도 같이 좋다. 요거는 조금 맞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남자들이 사실 숙면과 같은 장기가 전립선입니다. 여자분들은 없어요, 전립선이. 근데 남자분들은 전립선을 가지고 계시고요. 이 전립선은 안타깝게도 노화랑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몸이 늙어감에 따라 전립선도 같이 늙어가게 됩니다. 나이가 드시기 전에 한 번쯤은 내 전립선이 어떤지, 내 전립선 크기가 어떤지 병원을 방문하셔서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전립선 건강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공통된 내용입니다.